message in my notes that I'm never gonna send to you, saying I'm sorry. I guess you 결론적으로는 맛이 없다. 두 번째 샵에서는 이 스타일은 조금 더 입어보고 싶다. 이럴 수 있는 볼레로 같은 걸 정말 많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하게 입어봤고요.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결혼 준비 영상을 올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본식이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웨딩 촬영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결혼 준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드레스 투어와 촬영 가봉 그리고 촬영 후기까지 해서 소소하게 저의 꿀팁과 후기, 아쉬웠던 점들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촬영의 첫 단계는 아마 드레스 투어 아닐까요? 여기 결혼 준비의 모든 것에서도 다뤘듯 아예 원하는 것이 뚜렷하게 있는 분들은 드레스 투어를 하지 않고 딱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취향이 뚜렷하지 않고 여러 개를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총 3군데를 가서 피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레스 샵을 골랐거든요. 웨딩 촬영을 기점으로 해서 2달 전에 드레스 투어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드레스 투어는 샵당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드레스를 4벌에서 5벌 정도 피팅을 진행하고요. 본식 기준으로 드레스를 입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샵에서 2벌 정도씩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드레스를 입고 또 벗고 다시 갈아입고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한 샵당 1시간 정도씩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2시, 4시, 6시 이렇게 갔는데 1시간씩 소요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사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공유를 받았었고 이제 꾸준히 계속 상기시키면서 투어를 진행했었던 것인데요. 드레스 투어 자체는 샵을 고르는 날이고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샵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드레스 하나가 정말 아른아른거렸어요. 드레스 투어하는 시점과 본식 시점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시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어서 드레스만을 위해서 샵을 고르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레스가 다 95점 이상이었던 곳, 마음에 들었던 드레스가 많았던 샵을 고르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투어 준비물은 인터넷에 찾아도 너무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시고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투어를 하기로 했던 3가지 샵에 공식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입어보고 싶은 드레스,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한 5개 정도씩 캡처해서 갔습니다. 조금 빠르게 제 취향을 찾아주시고 비슷한 드레스들을 찾아주시는데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팅비가 5만원에서 55,000원 정도 들었고요. 누드톤의 심리스 속옷을 착용을 하고 갔어요. 민망한 방지를 위해서 니플 패치도 준비를 했습니다. 드레스샵 안쪽에 이제 신부 혼자 들어가서 웨딩 드레스를 피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엄청 다양한 헤어 액세서리 그리고 귀걸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입는 드레스에 맞춰서 다양하게 스타일을 바꿔주시고 또 어울리는 액세서리들을 착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분실 방지를 위해서 제 액세서리는 다 빼고 갔었고요. 그리고 드레스샵 안에 조명이 굉장히 화사하고 또 드레스도 웬만하면 순백색이고 굉장히 화려한 비즈들이 붙어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받고 가거나 평소보다 진하고 또렷한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겠다. 드레스 투어 때는 좋은 기회로 블로그 협찬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받았었고 촬영 가봉 때는 혼자서 조금 화사하고 진하게 메이크업을 했었습니다. 드레스 투어 때는 또 사진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행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여동생이랑 이제 예비 신랑이랑 셋이서 갔습니다. 진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해줘가지고 텀이 나는 시간대마다 카페에 가서 어떤 게 더 나았냐 순위도 매겨보고 하면서 드레스 고르고 홀딩하고 다음 샵에서 어떤 거 입어볼지 고르고 하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드레스 투어 전에 폭풍 검색을 해보고 또 후기도 찾아보고 또 제 스스로도 드레스 투어를 해보면서 느낀 결과로는 1번 샵은 무조건 다양하게 입어보기. 비즈, 레이스, 실크 저는 안 어울릴 것 같았던 반팔 타입, 목이 올라오는 타입까지 정말 다양하게 입어봤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생각보다 안 어울리네, 이건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이런 걸 좀 찾았었고 두 번째 샵에서는 이 스타일은 조금 더 입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더 추가로 많이 입어봤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난 비즈가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입어보고 나니까 비즈가 너무 부담스럽고 안 어울리는 느낌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3번 샵까지 갔을 때는 거의 실크, 오간자랑 미카도 실크 이렇게 다양하게 입어보면서 추천받고 그리고 3번 샵에서도 이제 조금 추려진 스타일을 찾아서 더 입어보고 또 함께 상담해주시는 매니저님의 추천도 받아보고 투어를 가신다면 무엇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샵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를 많이 입어보시면서 날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드레스를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또 드레스샵도 당일 혜택들이 있잖아요. 당일 결정 시에 샵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들
정말 다 다르게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조금 비슷한 결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드레스 투어 후기로는 저는 생각보다는 너무 재밌었어요. 언제 이런 공주놀이를 또 해보고 다양한 드레스를 입어볼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이건 안 어울리네? 이건 잘 어울리네? 하는 제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들을 또 얻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스 투어를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이제 촬영 드레스들을 고르는 촬영 가봉이죠. 저는 예신 선배인 친구한테 촬영 때는 본식 때 못 입는 드레스들을 좀 다양하게 입어보는 경험을 해봐라. 또 변형이 되는 드레스를 입어라 라는 그런 팁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팔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던가 오프숄더였다가 탑이 된다던가 이런 변형이 되면 사진을 다양하게 남길 수 있고 여러 벌을 입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스튜디오 시안들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촬영할 스튜디오가 채광도 잘 살리고 푸릇푸릇한 정원 컷들이 굉장히 많아서 뽀얀 실크 드레스를 굉장히 잘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시안을 좀 참고해서 어떤 드레스들을 잘 살리는지 스튜디오 안에 어떤 소품이나 배경 같은 게 있는지 조금 참고하시면 드레스 고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웨딩 촬영 준비예요. 일단 돈을 들였으니까 잘 찍어서 또 예쁘게 찍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일단 스드메 예약을 완료했을 때 스튜디오와 동시에 헤어 변형까지 예약을 완료했었어요. 드레스를 다 셀렉한 다음에는 생각하는 헤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헤어 하고 싶다라고 대충대충 머리에 그린 다음에 헤어 선생님이랑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드레스 순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웨이브 다음에 무조건 생머리를 할 수 있고 생머리를 핀 다음에 웨이브를 다시 넣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내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이제 드레스 순서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샵에서 나올 때 풍성 드레스를 입고 나오라고 먼저 스튜디오에서 알람을 주세요. 신랑 신부의 정석 컷을 찍기 때문에 풍성 드레스를 입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푼 웨이브를 하고 나오겠죠. 그 뒤에는 웨이브로 할 수 있는 뭐 반묶음이나 뭐 포니테일 또는 로우 포니테일. 그 다음에 이제 생머리나 그런 머리들을 고민해서 같이 헤어 선생님과 시안을 짰습니다. 일단 저는 헤어 변형은 완전 추천하고요. 전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포즈로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원본을 받고 또 셀렉을 1차로 하고 왔어요. 사진을 깔아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즈도 너무 다 비슷하고 거기서 그나마 옷이 바뀔 때 헤어까지 바뀌어주니까 분위기가 같이 조금 바뀌어졌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다 똑같은 사진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준비할 때만큼은 다양하게 찍어야지, 다양한 느낌으로 찍어야지 라는 생각에 저는 시안을 준비는 하긴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꼼꼼하고 대단하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저는 그 정도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푹처럼 이 드레스에는 이 머리하고 이 부케 들 거예요. 그리고 장식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신랑은 이때 뭐 입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준비를 했고요. 희망하는 컨셉 컷 같은 걸 좀 캡처해서 넣었어요. 예를 들면 정석 컷,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컷들, 소품을 활용한 컷, 타이트하게 좀 얼굴 표정이나 그 웃음이 잘 나오는 꽃과 함께 좀 화사하게 담은 그런 사진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 투어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뭐 누브라나 니플 패치, 뭐 스킨톤 속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겨울에 촬영을 했어서 사실 필요가 없었지만 추워서 입었고요. 헤어를 바꾸면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그럴 때마다 이제 편한 신발 신고 있게 슬리퍼를 갖고 갔고 입고 벗기 좋은 집업이나 슈즈 같은 거 입고 갔고요. 그리고 컨셉에 맞는 소품 준비. 저는 컴패티만 일단 준비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신부의 얼굴 점검을 위한 거울이나 평소에 자주 쓰는 립스틱 그리고 큐티클 오일이나 로션 뭐 이런 거 챙겨갖고 빨대, 물, 립글립스 그리고 뭐 웨딩 슈즈, 웨딩 밴드 그리고 보조 배터리, 부케, 촬영 간식. 촬영 간식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다과랑 뭐 휘낭시에 이런 거 챙겨갔는데 커피는 현장에서 주문했고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먹었어요. 일단 신랑도 아침부터 메이크업하고 점심도 굶고 계속 촬영을 하고 저녁 때 끝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준 친구랑 신랑까지 너무 잘 먹었고 저도 오후가 지나니까 더 이상 굶을 수가 없어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은 개인적으로 우리는 모두 굶는데 자신이 있다 하는 게 아닌 이상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것, 웨딩 네일, 그리고 기본적인 제모, 그리고 차 트렁크를 완벽하게 비우는 것. 이거는 설마 했는데 정말 헬퍼 이모님의 짐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신랑 예복도 대여복까지 하면 한 4-5벌 되잖아요. 엄청 많고 또 저희가 간식 챙기고 뭐 캐주얼복 챙기고 이것저것 하면 또 짐이 이만큼이 나와요. 그리고 신랑 예복, 신랑 양말 같은 경우는 블랙도 준비했고 또 베이지색을 입을 때 거기에 맞는 컬러 양말도 준비했고요. 짐을 다 싸니까 정말 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챙길 게 많으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서 놓치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억해보면 촬영 당일은 초반에는 좀 재밌고 신기했는데 조금 지나고 후반이 될수록 점점 웃음도 안 나오고 피곤하고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그게 표정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원래 건질 사진이 많다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전 점점 이렇게 눈이 꺼지면서 너무 피곤함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기억해보면 12시에 이제 촬영이었고 8시 반에 헤어 메이크업 샵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신랑 첫 촬영하실 예복은 구두랑 함께 들고 헤어 메이크업 샵에 들어가셔서 준비 끝나면 거기서 갈아입고 신부도 드레스로 갈아입고 차를 타시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헤어 메이크업 끝나고 발레 차를 빼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또 차를 또 빼야 돼요. 그리고 헤매 받을 때 신랑분 대기 시간이 꽤나 기니까 보조 배터리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네, 저는 드레스가 3벌, 그리고 유색 드레스가 1벌, 캐주얼 하나 이렇게였어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추천했던 친구들의 조언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요. 네, 르블랑 이모님께서 제가 셀렉했던 드레스 외로도 함께 이제 변형하거나 같이 입을 수 있는 볼레로 같은 걸 정말 많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오간자 실크를 하나 입었을 때 그 위에 입을 수 있는 볼레로 같은 걸 한 10개, 12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입혀주셔서 그 중에서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한 3개만 골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개를 빠르게 입으면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정말 다양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반팔 드레스나 이렇게 목에 올라오는 드레스를 제 신체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는데 고르진 못했거든요. 볼레로를 챙겨주신 덕에 좀 구현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있어서 진짜 감사했어요. 웨딩 촬영하고 이제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 꼽아보면 일단 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같이 가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처음이고 이제 친구도 처음이니까 괜히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가달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을 하다가 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액세서리 골라주고 볼레로 봐주고 친구가 봐주는 게 가장 든든하잖아요. 약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 있고 사진 찍어주면서 분위기도 풀어주고 하니까 되게 든든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을 텐데 작가님들이랑 같이 얘기도 해주고 수다 떨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해서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랑 옷을 미리 입어본 거. 대여복이 먼저 이렇게 오잖아요. 그냥 들고 스튜디오로 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전날 다 입어봤어요. 예비 신랑이 키도 크지만 또 팔도 유독 긴 타입이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다 입어봤는데 안 예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대여복을 필수로 다 입을 필요는 없으니 예복을 2-3번 입더라도 예쁜 것 위주로 입자. 미리 입어본 건 너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안을 준비했던 거. 화사하게 웃거나 자연스럽게 서로 바라보는 장면, 이런 사진을 찍고 싶어요, 어떤 분위기를 찍고 싶어요 작가님한테 어필했던 건 잘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쉬움 남는 것, 앞에서 말하다 말았던 준비물, 소품인데요. 사진의 다양성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예신 선배 친구도 케이크 이런 소품들을 많이 썼던 걸 저도 봤거든요. 고민을 하는데도 끌리는 게 마땅히 없어서 사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뭔가 저희 핏에 맞지 않는 선글라스나 이런 걸 하기도 어색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컴패티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조금 더 공들여서 준비를 했으면 풍성하고 다양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다시 찍는다면 조금 더 다채롭게 준비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준비를 한다면 조금 빠듯하더라도 촬영 날짜를 다시 잡을 것 같아요. 1월에 저는 촬영을 했는데 진짜 추웠거든요. 야외 촬영, 로드씬, 옥상 촬영 이런 걸 다 뺐어요. 진짜 실내에서만 찍을게요 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찍은 그 스튜디오는 정원이 있었어요. 조화로 다양한 배경도 연출해주시고 또 정원이 있어서 또 야외 분위기도 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래도 기왕 찍는 거 야외 촬영도 해보고 조금 더 노을 씬도 찍어보고 하면 좋긴 했겠다. 날씨가 좀 따라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사실 겨울 촬영할 때는 전체적으로 겨울 느낌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예 부케를 겨울 걸로 준비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을 좀 주고 싶진 않아서 부케도 화이트로 준비하고 장미도 핑크 장미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계절감이 아예 없게끔 준비를 했었습니다. 웨딩 촬영은 제 생각보다는 진짜 더 재밌었고 또 조금 더 힘들었어요.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 또 이제는 자잘한 것들 챙기면서 본식 준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준비물 잘 챙기시고 또 후회 없을 촬영 위해서 촬영 시간도 잘 챙기셔서 예쁘게 촬영 잘 남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꿀팁, 또 다른 후기로 한번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